오늘 해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다크 심리학. 당신이 숨겨온 그림자 속에 해답이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요. 다크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작자 미상인 셈이에요. 옛날로 치면 딱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냥 다크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했는지 좀 알게 됐어요. 교보문고에 이렇게 베스트셀러 있는 데서 주로 제가 고르거든요. 왜냐면 지금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 가장 독자들이 원하는,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반영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항상 베스트셀러 아니면 스테디셀러 그쪽에서 이제 책을 찾아요. 일단 이거를 딱 봤을 때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장님들한테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다크 심리학 이거는 일단 어둡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의 내면은 어둠을 참으면 독이 되지만 잘 사용하면 삶의 성장 동력이 돼준다. 내 안에 어두운 감정을 역으로 이용해서 나만의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심리 기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뭔가 어둡잖아요. 이게 지금 작가가 미상인 셈인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이 매끄럽거나 굉장히 주제가 선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더 어두운 면을 편하게 이 작가가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크 심리학 몇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두가 착하게 이길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은 끝까지 선을 지키고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설령 피를 묻히더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최후의 승자는 결국 감내한 자다. 피를 묻힐 각오를 한 자만이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둠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의 짓는 3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어요. 첫 번째, 사이코패스. 두 번째, 마키아벨리스트. 그리고 세 번째,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경우는 남을 이렇게 조작하려는 성향이죠. 철저한 전략적으로 이렇게 타인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걸 보통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데 이거는 감정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애죠. 지나친 자기애. 난 정말 특별한 존재여서 가스레이팅 한다거나 아니면은 희생자 코스프레 한다거나 자신의 능력 성취를 과장하고 누가 조금 비난하면 막 그거 절대 못 참고 막 이런 사람들 그걸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근데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다른 연구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3종 세트 이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잘 이용해서 성공을 하는데 밑거름이 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오냐면 지난 2012년 케빈 더튼이 중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은 직업 1위가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통계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로 전 들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강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정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누구나 본성에는 인정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상대방이 자기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무대가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무조건 잘했네라고 치켜세우는 것보다 상대방이 숨은 바람을 건드려주는 것이 좋다. 모든 행동이 다 어떤 욕구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중 제일 큰 욕구가 인정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욕구가 사실 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나의 생존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근데 그 칭찬을 하는 방식을 인간은 인정욕구를 자꾸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폰지 사기 뭔지 아시죠? 폰지 사기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기 수법인데 폰지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면 사기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폰지 사기 같은 너무 클래식한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폰지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한테 이걸 넣으면 몇 퍼센트 이익이 나고 수익률이 좋으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원금을 넣으면 어차피 다른 사람 거 돈 메꿔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5%다. 그럼 5% 수익률을 주죠. 이번에 어떻게나 이걸 예측하셨어요? 이렇게 오를 줄 아셨어요? 대단하시다. 이걸 예측하셨어. 이렇게 선구안이 있는 것처럼 꼬드기는 거예요. 막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2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폰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이 인정 욕구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큼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본능이라는 거죠. 평판을 얻을 욕심에 더 큰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자기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타인에게 쉽게 조정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크 심리학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북토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일견 타당하다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읽다 보면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지일관 너무 부정적이어서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베스트셀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크 심리학이었습니다.